현재 중국에서 자국 여행을 촉진시키려고 무비자를 실시했다가 큰 일을 겪고 있습니다. You know, we don't speak a word of Chinese and they don't speak a word of English. Made it through customs and playing in the roughest landing ever. Like, kind of going up, shaking our passports. We're about to face our greatest challenge yet. Except we don't know when because we've been sitting here for like half an hour now and no one's just doing anything. But everyone's watching me being filmed. 그리고 오히려 중국이 무비자를 실시했는데 한국이 큰 이득을 보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Beautiful, peaceful place and to be here at this time of year. It's a lot more lively, a lot more going on. I'd love to go back and travel there on my own terms, which hopefully I'll get to do sometime in the near future. It's great, easy, fast. Yeah, we're going to one of English airports to occupy generally first impression is many people, especially in service, speak pretty good English, be a little bit more than Chinese than I was before.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놀라운 이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현재 한국에 나쁜 일을 하려다가 되려 역으로 당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중국 정부는 전격 무비자 여행을 발표했고 이는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함이었죠. 중국의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다 보니 수많은 해외 기업들이 모두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것을 가장 먼저 해결해 줄 나라를 한국으로 생각하며 큰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한 말을 모아보면 한국은 동반자며 모든 일을 같이 해나가야 하는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한국에 선물을 주겠다면서 미국과 일본보다 먼저 무비자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2025년 말까지 한국 국민들에게 무비자를 줘서 중국 여행을 많이 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런 혜택은 한국이 친구이자 동반자라 주는 것이라면서 많은 관광객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한국의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중국 관영신문은 실제 2024년에 한국 관광객이 무비자 실시 이후 30%가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본색은 곧 드러났으며 한국의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중국인들은 한국 관광객을 반기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중국의 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슈퍼카를 상하이 길거리에 포진시켰고 한국인에게 중국이 부자 나라라고 인식시켜주자 했습니다. 중국 길거리에서는 비싸고 희귀한 자동차를 상하이 유명 관광지 우캉루에 출연시킵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황당한 것은 한국인에게 상하이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라고 했습니다. 실제 한국인들이 무비자 이후 상하이에 많이 관광 왔으니까 이렇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렇게 슈퍼카를 사진 찍고 놀라워하는 한국인들의 사진을 마구잡이로 찍으며 그런 얼굴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면서 얼굴에 대한 외모 평가까지 서슴없이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인들은 상하이나 중국에 여행하면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라는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상권 개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한국인이 못생겼다는 악플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류로 인해서 한국 드라마의 배우들을 보고 한국인의 외모가 빼어났다는 소문이 돌자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광 온 일반인들을 촬영한 다음 마음대로 악플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 오라고 해서 가줬더니 이런 식의 취급인데 한국인들은 중국 여행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중국 지방정부의 과시용 행정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무비자 관광을 시작했는데 중국 지방정부는 성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산당 고위층으로 승진할 기회가 생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주장입니다. 상하이에 한국인이 더 몰리도록 슈퍼카를 등장시켜서 이목을 끌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중국 여행을 가고 싶을지 궁금한데 이젠 중국 정부는 대놓고 나쁜 짓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보고 친구다, 파트너다 라고 해놓고 서해바다에 최근 또 구조물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수차례 해온 일인데 그때마다 항의해서 구조물은 철거하기도 했지만 최근 계엄령 및 한국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며 이런 일을 또다시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다가 중국이 서해바다에 인공섬을 세운다거나 영유권을 주장하면 골치가 아파지는 겁니다. 필리핀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는 인공섬을 세우고 필리핀 어부를 물대포로 공격합니다. 일각에서는 서해바다에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며 중국이 시추를 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며 만약 그럴 시에는 중국이 막대한 자원을 빼돌려 모두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욕심도 있습니다. 이미 제7광구 밑에 원유가 그런 식으로 중국에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에 무비자 등을 실시해 화해 무드를 만드는 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는 한국에 대한 친화적 제스처가 아니고 그저 중국 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것이며 여전히 서해에는 불법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있어
당장 이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도 필리핀이 그런 꼴이 난 것을 가장 질색했으므로 한미 간 연합에 처리가 필요할 것 같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나쁜 행동들이 결국 스스로 벌써부터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무비자 실시 이후에 중국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온 것이며, 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과가 발표되며 중국을 긴장시켰습니다. 실제 중국 정부가 조사해보니 코로나 이전에 겨우 60%만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며, 심지어 이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홍보로 쏟아붓고 있지만 그들은 중국에 가지 않고 다른 대답을 하며 중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아시아로 여행을 가는 많은 외국인은 중국에 갈 바에야 한국에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란 씨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겨울에 한국 스키장에 방문할 계획이라면서 중국은 영어 소통이 어려워 언어 장벽이 있고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글 등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 불가능한데 반면 한국은 매우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인들은 중국 대신 한국에 방문하는 것을 훨씬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전문 여행사인 임페리얼 투어에 따르면 미국인은 중국에 가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며, 그 결과 미국 여행사들은 90%가량 중국 여행을 취급했는데 이젠 한국 여행으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냉전 시대 소련을 꺼려하는 미국인들이 그 대상에 중국이 추가되었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중국에 가는 대신 넷플릭스 등 익숙해진 한국에 간다는 것으로 트렌드가 바뀐 겁니다. 이제 아시아 여행의 이미지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 서울이라는 게 여행사들의 말이었습니다. 미 경제 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에서 비자는 좋은 돈벌이 수단이었는데 이를 일방 면제할 정도로 절박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만 결국 폐쇄적이며 부정적인 이미지로 절박한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했고, 앞서 많은 인플루언서의 모습대로 이제는 중국 대신 한국을 찾는 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변 국가 전 세계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이상 이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뜻깊은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최근 해외로부터 뜨거운 극찬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감동적이고 놀랐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유에는 한국 기업으로 인해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여기 폐지가 가득 찬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노인이 보입니다. 그의 집 앞에는 박스가 가득 쌓여 있고 집 길목까지도 고물들이 쌓여 발 디딜 순조차 보이지 않았는데요. 또한 외부에 있는 공용 화장실은 90대 노인인 그에게 참혹한 환경으로 보입니다. 생활고로 폐지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90대 노인. 그는 충격적이게도 한국을 구한 위대한 영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해당 소식이 한국 기업에게도 전해졌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 분인데 폐지를 줍고 다니세요. 겨울에는 특히 더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렇게 이 소식이 전해진 지 3일 후 이 기업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참전용사와 식사, 그리고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함께하였고 그의 삶을 깊숙이 체감하며 그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모든 참전용사들이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매월 식비 지원까지 즉각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기업의 정체는 인프레시로 작년 부산은 참전용사가 생활고로 반찬거리를 훔쳐 경찰에 입건되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 식료품과 식비를 지원하며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을 정도로 국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런 참전용사들에게 끊임없는 후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정말 작은 기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까지 가서 병원을 빌려 의료 지원을 하고 전쟁 중 다치기 전의 순간을 돌려주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후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에서도 한국 기업의 행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연일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화제의 중심에는 이 기업에 동참한 우리 국민들의 행보입니다. 한국을 지켜낸 참전용사들의 현실을 알게 된 여러 한국인들이 인프레시에게 후원 창구를 문의하였고 이에 참전용사에게 후원이 되는 굿즈를 출시하며 한국인들이 동참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인프레시는 얼마 전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의 후드티를 선보였습니다. 후드티의 뒷면에는 대한민국을 지켜준 영웅들의 노고를 일상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담았으며 옆면에는 태극기 라벨로 포인트를 주어 한국의 미까지 알리는 뜻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가 후원되며 모든 후원금을 동참해준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프레시를 통해 많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 뜻깊은 프로젝트에 동참하였으며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분들의 생활이 개선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올가을 인프레시와 함께 역사를 지키고 알리며 영웅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행보에 동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 후드티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